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주서연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이죠. 오직 실력으로만 승부하는 고등학생들을 위한 시간, 특성화고 진로 수업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취업 정보부터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오리온에서는 마케도 레스토랑 매니저와 시니어 쿡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고등학교 졸업 이상, 그리고 외식업계 경력이 2년에서 7년 사이인 분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9월 5일 자정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코오롱 인더스트리 채용 소식인데요. 코오롱 인더스트리에서는 전자재료 부문과 친환경 자동차 부품의 계약직 연구보조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보조 리상이 지원 가능하고요. 이공계열 전공자와 업무 유경험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서는 9월 9일 밤 11시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위니아 북부 물류센터에서는 물류센터의 물류관리 정규직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고졸 이상으로 물류관리 전산 운용과 지게차 작업 능력을 필수로 갖춰야 합니다. 지원서는 9월 15일 자정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서가구에서는 CS 상담사와 보조 MD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고등학교 졸업 이상, 동종업계 경력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접수 마감은 채용 시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꿈을 향해 나아간 학생들의 미래를 설계하고 또 진로 고민도 들어주는 시간, 특성화고 진로 수업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분과 함께합니다. 진로 내비게이션, 진로 전략가 화려하다. 예, 고성필 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음에 드십니까? 진로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은 좀 그렇고 진로 전략가 마음에 드네요. 네. 제가 영어로 커리어 전략가를 쓰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거. 다행입니다. 예. 네.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일주일? 일주일은 아직도 수시가 끝나지 않아서 수시가 9월 10일부터 이제 온셋을 하거든요. 네. 이제 그때까지는 취업하고 수시하고 이제 연계돼서 뭐 낮에는 강의, 밤에는 컨설팅, 뭐 새벽에는 서류 정리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내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요즘 뭐 저 같은 경우는 아시안 게임 때문에 축구. 밤마다 너무 뜨거운 열기로 정말 보내고 있는데 특히나 어제 좀 축구가 너무 재밌었잖아요. 보셨나요? 저는 일하느라고 아, 그 결과만 봤습니다. 네. 둘 다 결과만. 결과 보셨나요? 네, 결과 네. 이긴 걸로. 네. 네, 이긴 걸로. 그리고 또 일본이 올라온 걸로. 그렇습니다. 네. 또 결승전이 남았는데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축구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요? 보다 보니까 선수들 뭐 그냥 기사 사진만 봐도 흐뭇합니다. 그야말로 좀 호감을 주는 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네. 저희가 또 이야기할 게 이 네. 면접에서 호감을 주기 위한 전략 아니겠습니까? 연결 좋은데요? 예, 자 어떤 내용을 좀 준비해 오셨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주에는 이제 면접에 들어가기 전까지 뭐 외모적인 거나 또 준비적인 면을 봤다면 오늘은 이제 면접에 들어가서 그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면접에 들어가서 네, 내면을 들어가서. 살펴보는 거 이거 어떤 말인지 궁금하네요. 면접에 딱 들어가면은 이제 인사까지 했어요. 이제 앉으면 보통 기업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시키는 게 제일 처음 시키는 게 뭐죠? 인사. 그렇죠. 인사하고 1분 자기소개. 예, 자기소개 한번 해보세요. 네, 이렇게 하고 이제 땅만 보고 있는 이력서 모을 때죠. 네. 이력서 검토할 때 보통 1분 자기소개 시키는데 1분 만에 자신의 강점을 나타내면서 나의 색깔을 어필한다. 이거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네. 사실 뭐 저도 이 면접 볼 때 1분 자기소개를 가장 열심히 준비를 했던 기억나나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버전이 있었죠. 각 그 회사마다. 그렇죠. 회사 버전으로. 네, 그 나름대로의 전략이 좀 있었는데 당시에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그 1분 안에 모든 그 첫인상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쵸. 이 사람이 호감인지 비호감인지 우리 회사에 좀 맞는 인재인지 아닌지가 이제 판별이 나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거 좀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1분 자기소개. 그러니까 1분 자기소개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자기 버전이 있다. 그럼 그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만들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고등학생 친구들은 아예 감을 못 잡는 이제 친구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제 기본 구성을 좀 짰습니다. 기본 구성은 이제 1분으로 인사말 5초. 좀 인사합니다. 5초. 안녕하십니까? 무슨 고등학교, 무슨 학과 고종필입니다. 하시면 되고요. 자기 신상 소개는 이게 특성고 친구들은 좀 쉬운 게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뭐 대학교나 일반 학생들은
과가 불특정하기 때문에 말하기 애매한데 특성화고는 자신의 전공과 과가 굉장히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전공, 학교 생활 중에 유리한 걸 좀 말하면 됩니다. 이때 이름을 푸는 경우도 많아요. 이름이 특이한 경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신의 강점. 이제 강점은 좀 구분해야 되는 게 장점하고 강점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장점은 이런 거죠. 뭐 긍정적이다, 뭐 착하다, 성실하다. 그럼 강점은 뭐냐면 그 장점을 이용해서 내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다. 그걸 강점으로 말할 수 있거든요. 나의 무기. 그죠. 나의 무기를 말하는 거죠. 쉽게 좋은데요. 무기. 15조 설명하고 이제 그다음에 윈윈 전략이죠. 나를 네. 뽑으면 너도 도움되고 그렇죠. 나도 도움된다. 서로 윈윈이 된다. 이거는 15초도 풀고 그다음에 10초는 필살기인데 예. 이게 필살기는 좀 너무 과장하거나 저돌적하면 안 되는 게 오버 패스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없다 만약 필살기가 없다 그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네. 차라리 빼고 한 50초에서 45초로 끊는 게 훨씬 깔끔하고 마지막에는 공손하게 감사합니다. 지원자 누구였습니다 하면 보통 이 컷이 제가 이거 매번 시키는데 학교 가서 보통 50초에서 한 55초 컷 끊깁니다. 그렇죠. 네네. 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전략적으로 5초, 10초 이렇게 나누진 않았던 것 같고 저는 그냥 잘하니까. 그런 게 좀 뭔가 컨셉을 딱 잡고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이제 인사를 짤 것이며 그렇죠. 이런 것들을 고민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훨씬 좀 말하기가 쉬울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1분 자기소개를 통해서 좀 보다 효과적으로 나를 어필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도 좀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자기소개 팁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네. 첫 번째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신감 있는 태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만약 외웠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그냥 정말 안녕하십니까 고종필입니다. 정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게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면. 그리고 두 번째는 암기하면 방금 말했던 이런 이제 날아가는 전체 통으로 날아가는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외우지 말고 입으로 여러 번 말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대본을 쓰고 외우는 건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대본을 쓰지 말고 맞아요. 키워드만 놓고 말로 여러 번 하다 보면 자신의 말투로 네. 입에 붙습니다. 요거는 이제 속담 명언 동물인데 속담 명언을 쓰지 말라고 하는 게 이제 보통 나이가 드시거나 좀 이렇게 뭐 대학생이거나 또는 뭐 경력직이면은 저기 먹힐 수 있어요. 사회생활 했으니까. 근데 학생들이 속담과 명언을 쓰면 좀 이렇게 언밸런스한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안 맞습니다. 혹은 또 너무 거창해지기도 네, 하죠.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도 않았으면서 전혀 살지 않았으면서 막 속담 명언을 막 날립니다. 최악이고요. 그다음에 동물 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동물을 쓰지 말기 무슨 저는 뜻이죠? 뭐 토끼가 같습니다. 저는 뭐 거기가 같습니다. 뭐 코끼리예요 이런 거. 네, 코끼리 같습니다. 뭐 동물은 다 나오거든요. 이걸 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자 여우 하면 어떤 느낌이죠? 여우 하면 여우 하면 굉장히 좀 지략적이고 그렇죠. 그런 야근 느낌이잖아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학생들은 여우 하면 귀엽대요. 그런 느낌 되게 많아요. 여우 이게 하면 또 시선이 다르구나. 그쵸. 시각차가 있구나. 전혀 다릅니다. 근데 세대별로. 면접관이 봤을 때는 여우 하면 약간 교활하고 어른들이 네. 보기엔 맞아요. 근데 아이들이 생각하는 이 동물의 그 개념하고 어른들의 개념이 너무 달라요. 네. 그래서 동물을 딱 얘기했을 때 벗어나니까 쓰지 말고요. 네. 그래서 직무 역량 강조하시고요. 강점만 좀 구체적으로 쓰시고 메시지를 여러 개 두시면 안 됩니다. 하나의 메시지 집중하시고 맞습니다. 무리수, 그러니까 오버페이스 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시간을 1분이 넘어가면 생각보다 많이 지루해요. 예. 그래서 한 55초에서 1분 사이에 좀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럼 이 팁들 중에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신감 있는 태도로 담백하게 말하기. 이게 진짜 어려운 게요. 진짜 어렵죠? 정말 잘못하면 이 횡설수설 돼가지고 막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정말 대부분입니다. 많아요. 예, 그래서 대부분. 와닿지도 않고 하는 사람도 답답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자신감 있게 담백하게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1분 하면 어떻게 보면 짧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네. 굉장히 길거든요. 1분이라는 게.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1분이 길기 때문에 이제 주저리 말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앞뒤 사족을 많이 붙여가면서. 그래서 그런 거 싹 다 빼고 맞아요. 키워드 중심으로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시간 차라리 짧은 게 낫습니다. 긴 거보다는. 본인의 키워드를 잘 정해서 좀 담백하고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저번 주에 얘기한 건데 이 1분 자기소개할 때 거짓말로 인지하는 경우가 이제 끝말을 흐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하는 건 되게 단순해요. 학생들은 좀 큰 소리로 그다음에 끝을 흐리지 않게 하면은 자신감 있어 보입니다. 대부분 다. 예, 일단 좀 목소리의 톤을 그때도 말을 했지만 좀 크게 말을 해야 된다. 명확하게 말을 그렇죠. 해야 네, 그렇죠. 자신감 있게 느껴지는데 이 친구들이 일단 긴장을 많이 하니까 당장 이게 생애 첫 면접인 친구들일 거 아니에요. 많죠. 그러니까 목소리가 정말 점점 모기처럼 기어가다 보면 그게 좀 신뢰도도 떨어지고 전달력도 흐려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좀 이런 자신감 있는 태도 보여주려면 연습만이 살 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연습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기업이나 대학교에서 만들어 오지 말아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는 뭐 답변이나 1번 자기소개 만들어 오지 말아라. 그러니까 없는 내용을 만들지 말란 얘기고요. 연습하지 네. 말란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보통 이제 강의를 가면 뭐 시키냐면 강의 끝나고 오늘 12시까지 1분 자기소개 영상을 선생님한테 톡으로 보내라. 그럼 그 중에 10명 중에 한 3, 4명이 보냅니다. 실제로. 그럼 나중에 보면 그 친구들은 합격을 해요. 이게 저한테 보내면 제가 피드백을 잘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했네요. 저녁까지. 잘했네요. 화이팅. 자, 이거 끝납니다. 그냥 끝나요. 중요한 거. 저한테 보낼 때까지 보통 물어봐요. 몇 시간 준비했냐? 남한테 자신의 영상을 1분을 보내야 돼요. 자기소개 영상을. 그러면 최소한 2-3시간. 맞아요. 많게는 5시간까지 하면서 실력이 자연스럽게 늡니다. 네. 그래서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누군가의 저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좀 연습을 부모님께 정말 손발이 오그라들거든요. 엄마 앞에서 하면. 근데 그거 좀 몇 번 연습하시면 충분히 연습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이제 혼자서 아무리 막 연습을 해도 막상 딱 사람 앞에서 하려면 다 까먹고 말을 못 한다든지 그쵸, 보통 굉장히 좀 생방- 목소리가 그쵸. 예, 적어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는 엄마보다는 친구가 나왔던 것 같아요. 아, 친구 네, 앞에 같이 더 오그라들죠. 준비하는 더 오그라들죠. 스터디처럼 해가지고 우리 서로 봐주자 이렇게 해서 그냥 이 친구를 면접관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엄마는 뭔가 더 우리 엄마. 네, 그렇죠.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쉽지 막 이런 않아, 것 엄마 앞에서 하는 같아서 거. 쉽지 그러니까요. 않습니다. 저 같은 좀 친구를 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담, 명언, 동물 단순 인용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뭐 지원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컨셉처럼 나를 보다 좀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어떤 이미지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차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걸 하지 말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그냥 주워서 쓰시면 안 돼요. 인터넷 찾아봐가지고 비유 표현을 이런 거죠. 뭐 김치, 커피, 맥주. 저는 김치와 같습니다. 없어서는 안 되죠. 라면 먹을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없어서는 안 되를 우리의 회사 존재입니다. 이거 쓰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네. 찾지 말고 그러니까 되게 진부해도 먹히는 것도 있어요. 제가 학생 중에 최근에 기억나는 거는 자기가 삼색펜이래요. 저는 삼색펜과 같습니다. 되게 진부하잖아요. 근데 자신의 단어를 삼색펜의 색깔별로 딱 적용했거든요. 되게 참신했어요. 그 친구 나한테 붙었고요. 오. 그러니까 진부하지만 자신이 찾은 거 그리고 자신이 고민한 건 티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컨텐츠가 좋으면 사실 네. 어떤 컨셉이든 상관이 없긴 해요. 그렇죠. 저도 한 친구가 음. 기억이 나는데 음. 안녕하세요. 뭐 친구 따라 강남 가던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좀 친구에게 영향을 많이 받는 좀 어떻게 보면 줏대 없는 아이였다가 점점점 그걸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딱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 좀 반전 효과가 돼서 오히려 저는 그 친구가 굉장히 임팩트가 남은 자기소개였거든요. 좀 먹힐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꼭 어떤 무조건 긍정적이거나 이렇지 않아도 나를 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이미지였으면 좋겠어요. 뭐 지금 도라에몽도 있어요. 도라에몽. 도라에몽. 저는 도라에몽 같습니다. 도라에몽 하면 오. 되게 귀염귀염하게 정말 동글동글 생겼어요. 얘가 네. 동글동글하게. 근데 도라에몽이 그 친구에게 항상 만물 박사처럼 다 꺼내주잖아요. 네. 그래서 그 친구는 그 뒤에 내용이 친구들이 무언가 필요할 때 항상 도움이 되는 도라에몽이다. 근데 끝까지 정말 그렇게 생긴 거예요. 얘가. 걔도 됐어요.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스스로. 그런 친구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럼 고쌤 같은 경우는 네. 만약에 고쌤이 고등학생이고 면접에 갔다면 본인은 어떻게 저 소개하시겠어요? 유재식이죠. 네? 유재식. 유재식? 예, 유재석 짝퉁. 어. 제가 원래 그래서 강의 처음에 할 때 어제 네. 강의를 분명히 했던 친구들을 다시 만났어요. 네. 그래서 특강을 갔는데 저를 아무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오, 왜요? 안경을 그때는 쓰지 안경 끼고 머리를 내리고 유재석 컨셉이었어요. 그래서 유재석이랑 정말 닮게. 그게 왜 먹혔냐면 우리 유재석 형님은 이미지가 워낙 좋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닮기만 해도 저 사람은 알아보지 않아도 그냥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 이미지로 처음에 강의를 시작했죠. 유재석님이 정말 여러 사람 정말 살리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직무 역량 강조나 자신의 네. 강점을 어필하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이런 거는 조금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성실함 이렇게 했을 때는 구체적인 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상 전달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직무 역량은 특수하고는 좀 쉬워요. 그러니까 일반고나 대학생 친구들은 이론적인 면을 많이 배우기 때문에 직무 역량을 강조할 때 뭘 하지? 네. 그래서 뭐 아르바이트를 막 꺼내고 그다음에 뭐 경험 꺼내는데 특성고 친구들은 수업 자체가 거기 관련해서 그 분야를 계속 배워요. 1, 2, 3학년 때. 그래서 저는 추천하는 게 첫 번째가 교과 중에 자신이 어떤 과목 중에 관심 있고 실습에 이런 걸 했다. 두 번째는 자격증이 많게는 10개가 있어요. 친구들이 이 친구들은. 오. 뭐 최소 3, 4개니까 자격증을 따면서 다 대부분 직무 관련이거든요. 어떤 자격증을 따면서 좀 어려운 면이 있었고 어떻게 극복했다. 그리고 그 자격증을 따거나 교과 중에 어떤 공부한 거를 앞으로 회사 와서 어떻게 기여하고 싶다. 이거를 딱 쓰면 제가 보기에는 너무 편합니다. 특성하고.
친구들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메시지에 집중하기 뭐 이거는 좀 당연하죠. 여러 개 좀 한 번에 짬뽕하면 오히려 다 같이 흐려지니까 의미가 하나에 집중하라는 말씀이시죠? 색깔. 그래서 제가 색깔 찾기 맨날 하거든요. 강의 색깔 찾기. 네 색깔이 뭐냐? 그 우리 서현 MC님은 색깔이 뭐예요? 본인 색깔이? 저는 좀 네. 이렇게 전 목소리를 주로 음. 어필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봤을 때는 투명이가 투명? 좀 이렇게 차분해 보이지만 어. 목소리가 굉장히 좀 저음이고 그쵸, 보이시하고 보이시하죠, 이런 굉장히. 부분을 좀 저는 살려서 약간 반전의 포인트로 삼아서 음. 어필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 색깔이 뭐냐 물어보면 친구들이 전부 노란색이요. 왜 노란색이냐? 이뻐서요. 아, 꼭 컬러로? 근데 그런 거 말고 내 색깔 그러니까요. 물어본 건 색깔이 아닌데 우리 친구들은 정말 맞아, 1차원적으로 맞아. 받아들이니까 맞아. 색깔을 두 가지로 구분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직무 관련해서 네 색깔이 뭐냐라고 한번 찍고요.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해서 네 색깔이 뭐냐. 뭐 저를 예로 들면 저는 일로에서는 분석적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저 그렇게 안 보이지만 데이터 분석이나 자료 분석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뭐 논문 읽고 자료 분석이나 페이퍼 만드는 거. 사람에 대해서는 긍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보든 저는 사람을 싫어하진 않아요. 네. 뭐 좋아하진 않을 수 있지만 싫어하진 않아서 그걸 한 단어로 묶으면 긍정적 분석이라고 저는 묶거든요. 네. 그래서 친구들에게 너의 한 단어를 찾아라. 직무. 그다음에 긍정적 분석이요? 예. 그러니까 분석을 할 때 자료가 엄청 많아요. 제가 보통 데이터를 막 100장, 200장 들어와요. 그러면 일을 안 합니다. 저는 그걸 되게 좋아해요. 이게 있으면 데이터가 여러 군데 나오겠구나. 그래서 그거를 밤새 보고 한 장 페이퍼로 정리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이직에 했을 때 그 단어를 많이 썼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알겠습니다. 본인의 장점을 직무 하나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하나 결정하면 네. 그걸로 이제 학생들은 3년을 생활하잖아요. 그래서 1학년 때 이 색깔을 찾으면 3년 동안 그 이제 활동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어요. 그럼 이 친구가 딱 튀는 거죠. 이 친구는 그런 친구구나 딱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뽑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이 무리수 두지 않기라고 했는데 이건 뭐 너무 과하게 어필하지 말라, 뭐 너무 욕심 부리지 마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 취업 때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입시할 때는 정말 꽈티, 막 과잠바를 입고 가는 친구도 있어요. 그 학교로 가기 위해서 과잠바를 어디서 구해왔어요. 뭐 고대를 가고 싶어요. 네. 고려대학교 그 이제 잠바를 딱 입고 네. 들어오는 거죠. 이걸 물어봤으면 이걸 떨어뜨리냐? 떨어뜨리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럼 플러스가 되냐? 플러스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뭐 기분 전환, 분위기 전환 정도 된다.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무리수는 좀 빼고요. 네. 그리고 이제 특기 중에 개인기 하는 친구들 많아요. 많죠. 굉장히 정말 많아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양이 소리를 잘 낸대요. 그래서 한번 내봐라.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여기 처방을 해줍니다. 한번 내봐라, 고양이 소리를. 내요. 근데 정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좀 특별하게 바꾸자. 이게 길에서 비가 오는 날 엄마한테 쫓겨난 고양이 소리라고 해라. 좀 특별하게 그럼 시켜볼 거다. 좀 이렇게 특별하게 찝는 게 나아요. 무리수를 두지 말고 노래도 이게 제가 오늘 유튜브에서 본 건데 어떤 지원자가 노래 부르기라고 하면 아무도 안 시킨대요. 네. 그래서 노래를 나훈아의 잡초라고 쓴 거죠. 나훈아의 잡초. 그러면 면접관들이 잡초를 다 알잖아요. 이 어린 친구가 잡초를 불러? 시켜본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나훈아의 잡초를 노래를 기가 막히게 부른 거죠. 그럼 이건 플러스 될 것 같아. 그 대신 뽑혔을 때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단점이. 매일 불러야 그쵸? 되죠. 야, 회식 때마다. 회식 때마다. 야, 신입사원 잡초! 바로 이제. 맞아. 한 100번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전 취업 면접에서 노래를 시킬 줄은 몰랐네요. 그냥 특정하게 딱 집으면 시킨대요. 개인기도. 그러니까 개인기도 그냥 고양이 소리를 안 시키는데 어떤 특정하게 딱 집어내면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길에서 엄마한테 쫓겨난 비 오는 날에 고양이 소리는 뭘까라고 궁금하대요. 네. 그래서 그걸 낼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상상을 들으면 그 소리 같아요. 근데 저는 네. 궁극적으로 취업 면접에 있어서 그런 고양이 소리를 내는 게 플러스가 안 되죠. 될까요? 플러스가 안 돼. 네. 기분 전환. 왜냐? 그냥 뭐 인식 정도는 할 수 있을까요? 기억 정도는 할 수 그쵸. 있을 것 같은데 이 친구는 고양이 소리를 잘 내니까 붙여야겠다 에이, 이렇게는 그건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뽑히는 게 저는 아니라 좀 비추. 기분 전환. 왜냐면 면접관을 해보면 솔직히 정말 지겨워 죽을 것 같아요. 한 200명 막 보잖아요. 계속 지겹거든요. 그러니까 기분 전환하면 저는 이렇게 한 번 더 볼 것 같아요. 한 번 더. 그래요. 사람 차이겠죠. 이거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저번 주부터 때문에. 맨날 케바케야. 아니에요. 정말 그래서 뭔가 면접관의 기분 전환을 위해서 이 친구가 다른 면접에 네네.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데 이것까지 막 하느라 오히려 다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지 어. 못할까 봐 저는 오히려 함부로 그런 걸 준비하지 않았으면 이게 좋겠다는 말을 제가 하고 싶어요. 대졸은 비추. 대졸은 비추. 근데 이제 고졸 채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고졸 채용 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어떤 뭐 특별한 준비 그런 거보다는 나는 정말 이 회사에 오고 싶어.
난 정말 이 일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라고 해서 난 그래서 이것까지 준비했어라고 네. 해보면은 뽑히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보면. 왜냐면 저번 주에 그 중견기업의 면접을 4명을 제가 이제 트레이닝을 했어요. 네. 컨설팅 4명을 했는데 그 중에 2명이 붙었거든요. 그 친구들 보면은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4명의 실력이 다 비슷했어요. 2명은 공구 회사예요. 근데 2명은 공구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아. 한번 일을 정말 해보고 싶은 거예요. 거기 회사에서. 2명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학교에서 추천을 했을 때 가는 것 뿐이야. 네. 2명 붙었어요, 그냥. 아주 단순합니다. 그리고 채용 같은 경우는. 그런 마음 같은 게 또 어떻게든 면접장에서 어필이 티 납니다. 됐으니까 예, 네, 티가 정말 티 나니까 납니다. 눈빛도 더 반짝반짝하고 그렇죠, 그렇죠. 노래 부를 때도 얼마나 열심히 불렀겠어요. 우리 대표님인데.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느 정도 통하니까 맞습니다. 합격이 또 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자, 1분 자기소개 사실 뭐 길다면 길고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짧기만 한 시간입니다. 이걸 꼭 시간을 준수해야 하냐 이건 아니죠? 시간은 준수라기보단 안 넘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1분, 길지만 않으면 1분이 넘으면 좀 지겹고요. 차라리 짧게 40초. 그러면 짧네? 40초 이상. 그리고 제일 적정한 시간 저는 57초.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이렇게 초시계를 돌려줍니다. 뒤 화면 크게 돌려줘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이 시간을 이렇게 뒤에 보면서 인지하거든요. 그래서 한 57초에 끊겼을 때 제가 듣기에도 괜찮네라고 들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57초 얘기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글쎄요. 저는 1분 그러니까 꼭 1분 해보세요라고 하진 않고 자기소개 그쵸, 해보세요 예.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45초 정도에서 끝냈던 좋습니다. 것 같아요. 짧으면 좋아요, 짧은 게. 그러니까 짧으면 뭐 좀 버벅거리거나 뭐 긴장 천천히 하거나 해서 오히려 채워질 수가 있는데 1분에 너무 맞춰버리면 넘어가죠.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지 몰라요. 넘어갑니다. 그리고 100% 더듬습니다. 그렇죠. 안 처음 넣는 게 해보는 이상해요. 친구들은 더듬어요. 네, 그쵸. 그래서 꼭 이거는 딱 1분을 맞추는 건 좀 그렇죠?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면접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이제 1분 자기소개가 끝나면 이제 뭐 자리에 앉거나 그쵸.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럴 때 이 면접에서 가장 많이 나온 질문 베스트 5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회사마다 다 물어보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회사를 지원한 이유가 뭘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역시나 뭐 이거는 어느 회사를 가나 나오는 질문이기 때문에 좀 고쌤께서 좀 어떤 대답이 좀 괜찮을지. 근데 이게 보통 이게 한번 고등학생들은 지원한 이유가 우리 회사 왜 지원했어요가 학교에서 추천을 해요. 학교에서. 그래서 보통 친구들이 학교 추천해 진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학교 추천했는데요. 또는 평소에 관심 있었는데요. 이렇게만 답변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뽑히긴 하더라고요. 친구들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네. 말을 하는 게. 하지만 좋은 거는 이제 대학생들처럼 대학생들은 우선은 뭐 소비자 인지도도 파악하고요. 뭐 광고도 많이 보죠. 그다음에 경쟁자 분석을 하죠. 네. 이 같은 기업들이 많아요. 그 기업을 추천받으면 저는 이 방법 추천합니다. 한번 기업을 딱 봤잖아요. 그 기업 추천받으면 그 비슷한 동종 업계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한 3-4개만 비교를 해보면 그 딴 회사보다 무조건 이 회사가 나한테 맞거나 조금이라도 좋은 게 있거든요. 맞아요. 그거를 찾아내면 돼요. 다른 회사 비교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 회사의 비전이 이런 거고 나와 맞다. 일부분이라도 네. 똑같을 필요 없습니다. 그거를 제시했을 때 고졸 채용에서 이 친구 그래도 준비했구나. 우리 회사를 좋아하구나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상대방이.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런 질문에 대비해서 이 회사를 검색을 해본 다음에 뭐 그 회사가 올해 뭐 120주년 창사 120주년 기념으로 어떤 거를 이제 런칭을 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저에게 뭐 울림을 주는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짰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런 건 괜찮을까요? 이게 이제 그 팁 중에 하나인데 보통 친구들이 회사명을 검색해요. 뭐 이게 삼성전자를 검색합니다. 그럼 뭐만 나오냐? 광고만 쭉 뜹니다. 그 기사 그럼요. 어디 광고밖에 대기업은 없네. 더욱 그렇죠. 그렇죠. 이때 어떻게 하냐면 회사 이름 플러스 그 대표자 이름을 쓰면 돼요. 그러면 거기 뭐가 나오냐면 그 회사의 대표가 보통 신년사나 기사들이 나옵니다. 그럼요. 그러면 이 회사의 뭐 경영, 가치나 개념을 정확히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팁인데 회사명 플러스 기업명을 동시에 씁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만나볼까요? 네. 두 번째 질문은요. 일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 목적 뭐 돈 벌기 위해서죠. 이런 질문 전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어요. 그 돈 벌기 위해서죠. 돈 벌기 근데 위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공통 질문이 3개긴 해요. 그러니까 너 왜 왔니? 너 뭐 할 거니? 너 뭐 잘하니? 돈을 왜 버니? 이게 이제 대학생들은 어떤 질문 형태로 많이 바뀌냐면 일하는 목적이 뭐냐? 그럼 결국에는 네가 뭘 하고 싶냐를 물어보는 거 원래 이거는. 그럼 단순히 우리 회사 들어와서 어떤 거 하고 싶어요? 이런 그러니까 질문. 나중에 그러니까는 일을 하는 목적이 뭐냐? 네가 꿈이 뭐냐? 비전이 뭐냐? 너의 개인적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네. 좀 뭐 사회 경험을 쌓고 싶어요? 회사 한번 다녀보고 싶어요? 이게 아니라
제가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이러한 일이 저에게 어떠한 발판이 되고 어떠한 도움이 돼서 이게 약간 윈윈 전략이거든요. 내가 너희 회사 일하면 이런 도움이 된다. 니네 회사에 네. 진짜로. 그리고 너희 회사가 나한테도 도움을 준다. 그래서 각각의 윈윈 전략을 여기서 좀 표출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강점을 활용해서 뭐 인내심, 끈기, 책임감 있잖아요. 이런 강점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계획을 말하기 좋습니다. 이거는 자신의 비전이나. 업무에 관련한 그렇죠. 비전 업무 같은 걸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예, 거죠? 단순히 그냥 목적 하니까 1차원적이 아니에요. 일하는 목적, 돈 벌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그 위에 뭐라고 싶은지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질문이에요. 음. 10년 후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연장선상에 있는 질문인 그러네요. 거죠. 네. 그 비전인데 구체적으로 딱 10년을 딱 찝는 거죠. 5년도 많이 찝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시키는 게 5년, 10년, 20년 이렇게 보통 준비를 많이 하거든요. 커리어 전략 로드맵이라고 짜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5년 후에 뭐 할 거니, 10년 후에 뭐 할 거니, 20년 후에 뭐 할 거니. 솔직히 20년 후에 세상이 어떻게 합니까? 그럼요. 하지만 짜 보는 거죠. 10년 꿈은 후면은 꿔라, 일단. 그렇죠. 10년 후면은 보통 어느 정도인가요? 사원에서 대리에서 과장 정도 되나요? 그럼 본인이 어떤 조그만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이 회사에서 어떠한 정도의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 정도 말하면은 먹힐 것 같아요. 이런 거 안 돼요. 저희 회사가 중소기업이야. 뭐 전 세계 1등의 기업으로 전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을 만들겠다.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그건 오바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사장님도 아니고. 그래서 그 프로젝트 정도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구체적인 현실적인 그렇죠. 현실적인 거 써야 목표를, 돼요. 10년이면. 네, 알겠습니다. 자, 음.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입사 후 회사와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경우는 좀 아무래도 어린 친구들이 입사를 해서 안 맞으면 그만두는 경우가 많으니까 거의 다 안 맞죠. 좀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이 아닌가 싶은데 왜냐면 이건 퇴사율이 한 어떻게 70% 돼요, 답할까요? 진짜. 네, 정말 거의 다 퇴사해요, 학생들. 근데 그 물어보면은 왜 퇴사하냐? 힘들어서가 아니라 자기랑 안 맞대. 중요한 어떤 건 부분이요, 주로? 직무가 안 맞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직무가? 우리 강쌤이 맨날 그 강조했던 건데 그래서 직무 조사가 진짜 중요하다. 직무를 조사해야 되는 게 좋은 점만 뿐만 아니라 나쁜 점까지 다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 직무가 왜 힘든지. 맞아요. 왜냐면 힘든 점 되게 많잖아요. 지금 하시는 일도. 그래서 잠을 잘 못 자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모른다고 이제 겉으로. 저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데. 네. 네, 그렇죠. 여러 가지 직업. 힘드십니까? 너 너무 힘들어요. 아, 그러시구나. 강사라는 직업이 아이들이 네. 보기에는 되게 화려하다. 네. 앞에서 막 되게 멋있어 보인대요. 네, 네. 근데 뭐 맨날 잠 못 자고 자료 준비하고 맨날 이렇게 추리닝 입고 맨날 PT 준비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밤새.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만. 강사요? 네. 저 강사 취미라니까. 네, 알겠습니다. 강사 취미니까. 예. 그래서 이런 걸 정확히 좀 알아야 되고 만약에 진짜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답변이 좋냐면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그 상사분이나 또는 선배들과 한번 의논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찾아보겠다. 그래도 마음에 안 든다. 그래도 마음에 안 든다면 제가 기간을 두고 3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한번 적응을 해보고 시도를 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기간을 두는 거죠 항상. 바로 그만두는 게 아니라 의논해보고 자신만의 커리어 전략은 저는 기본적으로 한번 회사에 들어오면 3년의 커리어 전략을 짰습니다. 하고 이 3년을 버티겠다라고 좀 어필하면 좀 좋은 것 같아요. 어떤 고등학생이니까. 공약처럼 전 공약이죠. 3년은 네, 다니겠습니다. 하겠다. 그렇죠. 오. 3년만 다녀도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친구들. 알겠습니다. 자, 면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베스트 5 정말 많이 마지막 하죠. 질문입니다. 상사가 납득할 수 없는 지시를 할 때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오버페이스가 많이 나와요. 무조건 하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하겠다. 진짜 많이 나와요. 이거 오버페이스죠. 그럼 안 뽑죠, 솔직히. 근데 그 질문을 원하고 네. 하시는 경우는 없나요? 그 답변이요? 네. 아니, 그렇진 않죠. 어. 그런 친구가 들어온다면 저는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네. 요즘에 그 아는 와이프에 보면은 그 회사 사람들이 정말 잘 나와 있어요. 요즘에 강의 때 많이 쓰거든요. 예. 그 은행에서 점장님이 할 때 그 대처하는 방법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서 저렇게 회사 생활을 하면 좋겠다 우리 친구들이. 네. 근데 이거 같은 거죠. 시켰어요. 이게 야근을 할 수 있냐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물어보냐. 우리 회사는 야근이 되게 많은데 항상 야근을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거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맨날 야근한다. 이럴 때 어떻게 하냐? 지금 이제 수평적인 구조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제 업무를 할 때 충분하게 고려를 하고 자기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그래도 회사와 반하지 않는다면 상사의 지시를 먼저 따르겠습니다. 이게 뭘로 물어보냐면 또 하나 회사하고 상사하고 양쪽에 물어보는 거죠. 네. 그랬을 때는 회사에 불이익이 없다면 그리고 불합리하지 않다면 상사의 지시를 먼저 따르겠습니다가 맞아요. 근데 불합리하면 안 되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반대로 면접을 볼 때 네.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질문 3개도 또 공통적으로 뽑아봤다고 하는데요. 네네. 자,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의 단점은 무엇입니까? 이거 어렵죠.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미술 디자인고 가서 야, 너 단점이 뭐야? 물어봤더니 그림을 못 그려. 이게 그런 거 쓰면 안 된다고 이게. 차라리 잠이 많다거나 또는 게으르다거나 차라리 그게 괜찮아요. 뭐 우유부단하다거나. 우유부단한 사람들은 대부분 생각이 많고 좀 신중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항상 그런 단점을 장점으로 바꿀 수 있고, 저는 여기는 이제 저는 그건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요. 뭐냐면 장점이랑 단점이랑 헷갈리는 거. 이게 단점인지 장점인지. 네. 전에 좀 말씀해 주세요, 저한테. 뭐였죠? 그럼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너무 이렇게 좀 꼼꼼해서 일 처리가 조금 더딥니다. 그렇죠. 이게 단점인지. 하지만 결과물은 항상 완벽하죠. 그치? 이런 식으로 말을 이게. 했는데 근데 어디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진짜 안 돼요. 단점은 단점으로 말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했잖아요. 그때도 이게 저는 알겠습니다. 진짜 안 돼요. 이게 그렇군요. 애매하거든요. 근데 붙은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다른 것 때문에 붙었고, 만약 그거를 평가를 너무 만약 그걸 정말 중점으로 봤으면 그것 때문에 애매해서 점수를 이렇게 안 줄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크게 크리티컬한 질문은 아니었나 보네요. 그렇죠. 중요한 질문이 아니었던 거죠. 본인에게는. 하지만 네. 이제 답하는 사람에게는 상당히 좀 애매한 질문일 수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단점과 장점을 딱 구분하는 게 좋습니다. 항상 구분하는 게. 예, 최대한 뭐 너무 이렇게 좀 치명적이지 않은 부분 안에서 그렇죠. 게으른 건 조금 별로 솔직하게 치명적이지 말을 않아요. 해라. 괜찮아요. 예. 다 게으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네, 다 게을러요.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자, 네. 두 번째 질문이에요. 네. 야근에 대한 생각은 아까 그거죠.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항상 나오고 그다음에 학생들도 어려워해. 그래서 야근 답은 아까 얘기했죠. 야근하면은 제가 업무에 숙달되지 못했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꼭 짓겠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업무 시간 안에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면 이게 네. 모범 답안이에요. 예.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러면은 거의 정해져 있네요.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뜨리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시간 내에 끝내겠다 업무를. 얼마나 좋아요. 열심히 하겠구나 업무 시간에. 이런 느낌이죠. 알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질문이에요. 이건 거의 뭐 팩트 폭력에 가까운 질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적이 좋질 않네요. 이게 기업에서만 이런 질문을 해요. 대학교에서는 왜 못하냐면 네. 교육적이지 않은 질문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면접관님들은 이제 중소기업이나 좀 이제 면접 교육을 많이 안 하시잖아요. 자체 내에서. 그래서 네. 이런 질문을 막 던지세요. 공부를 이렇게 못해요? 공부를 못해도 못한 게 아니죠. 뼈까지 맞는데. 네, 진짜 팩폭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 답은 있습니다. 제가 성적은 좋지 않지만 그 다른 부분에서 활동이나 이런 부분을 하느라고 약간 성적이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 대신 자격증 또는 활동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시면은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프레임을 바꾸는 거거든요. 지금 관점이 성적으로 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적이 그 숫자에 이 숫자를 이 활동으로 옮겨 놓으면 이걸 보게 돼요. 사람은. 그래서 한번 프레임을 다시 한번 바꿔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성적이 좋질 않네요. 이렇게 네. 좀 도발하는 질문 같은 경우는 왜 너가 성적이 안 좋니라는 답을 듣는다기보다는 그쵸, 이 그쵸. 친구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를 보려고 하는 질문이 많기 때문에 너무 당황하지 당황 안 해도 말고 돼요. 좀 둥그스름하게 넘어갈 수 있는 답을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저도 예전에 이 질문 때문에 공부 굉장히 잘하지 한번 않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자 이제 저희가 뭐 모범 답안까지 알아보고 네. 있는데요. 면접 필승 전략 뭐가 또 남아 있을까요? 필승 전략은 마인드 컨트롤이죠, 이제. 마인드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 아니 마인드 컨트롤은 근데 면접 전에 끝내야 되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하면서도 계속 해야 돼요. 하면서도 왜냐면 딱 들어가서 앉으면 면접관이 엄청 무섭거든요. 아이들은. 네. 이때 저 아저씨는 옆집 아저씨다. 옆집 아저씨다. 출입구는 옆집 아저씨다. 네. 계속 하셔야 돼요. 왜냐면 질문을 툭 던졌을 때 날카로운 질문이 들어오면 아이들이 매우 긴장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면서도 속으로 이제 양세기 하는 거죠. 1부터 100세기 맞아, 양세기 맞아. 하면서 심신의 안정, 호흡을 좀 길게 가셔야 돼요. 네. 그러시군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너무 무서우니까 이제 저희는 카메라 테스트라고 해서 카메라를 일단 보거든요. 시험을 카메라 보러 보는 것처럼. 가면. 네네. 네, 카메라를 이제 저희 집 강아지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는 강아지 연습을 얼굴이요? 네. 네, 강아지 좋아하니까. 네, 그 마인드 컨트롤을 정말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카메라 렌즈를 항상 강아지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보면 좀 더 시선도 부드러워지고 괜찮네. 긴장도 좀 안 되는 경험이 있더라고요. 오. 자, 마인드 컨트롤, 면접 후에도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 무슨 말입니까? 면접 후에는 저는 친구들한테 항상 그래요. 면접에 떨어지는 이유는 네가 잘못한 게 아니다. 내가 부족한 게 아니라 세상에 회사 정말 많다. 그리고 갈 곳은 많다. 회사 많고 그리고 면접관이랑 너랑 안 맞는 거고 네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 힘을 내서 다시 하자. 그래서 좋은 경험이었다 아주.
그리고 만약 떨어졌잖아요. 그럼 내가 왜 떨어졌을까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스스로. 아, 이거 내가 이런 게 좀 부족했나? 이게 부족했나?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이겁니다. 그래도 나는 잘하고 있어. 스스로를 토닥여 주시면 됩니다. 그럼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그럼요. 내가 네. 부족해서 떨어지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인연이 좀 없었다. 네, 이렇게 인연이 안 닿은 생각하는 것도 어쨌든 마인드 컨트롤하는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고종필 쌤과 함께 면접 필승 전략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해주신 고종필 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